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본격적인 여름 7월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름이 와서 참 좋기는 한데 네. 저는 요즘에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열대야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는요.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또 가벼운 운동하기, 적절한 냉방으로 수면에 쾌적한 환경 등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다 하고 있는데도 열대야 현상을 겪으시나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바꿔야겠다. 제가 조금 더 알아올게요. 네.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537년 12월 28일 권율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의 의주 목사, 도원수, 군인, 정치인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장수였는데요. 권율 장군은 1582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해 조선시대 정국품 관직인 정자가 됐습니다. 이어 전적, 감찰, 예조 좌랑, 호조 정랑, 전라도 도사, 경성 판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권율 장군 하면 명장수시죠. 맞아요. 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이 권율 장군은 1591년 제차 정육품인 호조 정랑이 됐다가 바로 의주 목사로 발탁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해직됐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광주 목사로 발령나서 중의장 신분으로 또 임진왜란에 참전하시기도 했죠. 우리 군대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게 패한 뒤 퇴각했는데요. 이후 수원 산성에서 주둔하며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권율 장군은 전쟁을 하면서 군대의 주둔지를 옮겼는데요. 1593년 2월 13일 행주 산성 전투에서 3,800명의 병력으로 3만 군을 상대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권율 장군이 정말 이 전세가 크게 기울었던 그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대표적인 장수잖아요. 또 그 권율 장군이 남긴 명언이 생각이 나는데 뭐가 있을까요? 사나이는 의기만을 생각할 뿐이지 어찌 부귀와 명예를 따지겠는가.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목을 베라. 자, 정말 멋진 위인이신데 네. 그가 지휘한 행주대첩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또 김시민의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승전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맞아요. 권율 장군은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했고 1599년 7월 6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는 영의정에 추증됐고 1604년 선무공신 1등에 영과 부원군으로 추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63년으로 가볼까요? 1963년 7월 6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대한결핵협회 회관의 낙성식이 열렸습니다. 이 회관은 결핵검사실, X선실 등을 갖춘 5층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대한결핵협회는 언제 창설이 됐나요? 1953년 11월 6일 창립됐습니다. 창립할 당시에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결핵에 대한 바른 지식과 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큰 뜻을 모아서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됐습니다. 그 당시에 결핵 환자가 정말 많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맞아요. 당시에 결핵에 걸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6.5%, 그러니까 130만 명 정도가 결핵 환자였다고 하네요. 와, 그렇구나. 전염병으로 보건상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질병 결핵. 협회는 우수한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쳤는데요. 결핵은 한 번 걸리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 엑스레이 검진과 객담 검사를 받아 이 무서운 결핵을 없애야겠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후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5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1년으로 가볼까요?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재즈의 선구자이자 재즈의 황제 루이 암스트롱. 1971년 7월 6일 루이 암스트롱이
71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는데요. 암스트롱이 사망했을 때 미국 매스컴은 그는 재즈의 역사였고 그의 사망으로 문화의 한 시대가 끝났다고 추도하기도 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미국 남부의 가난한 흑인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7살 때부터 돈벌이에 나섰고 또 다양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세가 되던 해 새해 맞이로 하늘에 총을 쐈는데 경찰에 붙잡혀서 소년원에 가게 됐다고 해요. 오. 아니, 한 번 그냥 공중에다 총 한 번 쐈는데, 네. 이거 인생의 판로가 바뀌어버렸네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건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오, 그래요? 네. 루이 암스트롱은 소년원에서 난생 처음으로 트럼펫과 비슷한 코넷이라는 악기를 접했는데요. 코넷을 잘 불었던 그는 소년원 악단의 으뜸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음악 활동을 했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은 다양한 악단에 들어가 인정을 받으며 연주자 생활을 했는데요. 이후 악단 생활을 접고 다양한 유명 가수들과 협업을 했고 자신만의 재즈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즈의 역사로 인정을 받았고 1964년 제7회 그래미 어워드 남성 보컬 부문 수상, 그래미 공로상 등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의 사망 후인 1972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Oh, yeah. 그리고 이번 기도 7월 6일에 또 다른 역사가 있었는데요. 1998년 국산 중어뢰 백상어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아, 이 백상어는 그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적의 함정이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중어뢰죠? 네, 맞아요. 가격은 한 발당 9억 5천여만 원이었는데요. 당시 실전 배치된 일부 209형 잠수함은 한 발당 22억 원에 달하는 독일제 어뢰 수트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어뢰 백상어 개발로 2천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51년 최초의 전동기를 발명한 데이번 포트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전동기가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동차, 기계 이런 거 다 안 굴러간단 말이죠. 오, 그럼요. 대단한 업적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 없었으면 우리 지금 말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니, 근데 또 이후에 누군가가 불편하니까 또 개발했을 수도 있고요. 네. 되게 진지하게 받으시네요. 저도 알아요. 네. 아, 그래도 데이번 포트 덕분에 조금 더 빠르게 전동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단한 분이네요. 미국 또 버몬트주에서 태어난 그는 대장장이었고요. 평생 동안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당시 첨단 기술이었던 전기 관련 지식을 배웠고 1833년 획기적인 전동 모터를 개발하게 되죠.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